오늘 수업하면은 언제 수업이죠, 다음? 다음 주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일주일이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내가 지금 이제 숙제를 총 이거 몇 문제냐면 17문제인가? 17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17문제만 주고 싶어서 주는 건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빨리 들어와, 빨리. 빨리.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밀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오답 정리 안 된 거라든가 아니면 오답 2회, 오답 유사 안 푼 것들이 있을 거야. 다 풀어서 가지고 와. 알았죠? 그동안 여러분들 뭐 바빠서 그래서 현생에 치이느라 그래서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다 채워가지고 오는 시간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수업이 있고요. 오늘 수업이 끝나면. 그리고 8월 17일 날 일단 좀 미안한 얘기지만 8월 17일 날은 정상 수업을 합니다. 아마 학원이 수업할 거야. 8월 17일은. 광복절 대체 공휴일 날. 그래서 그날 아마 수업할 거예요, 학원이. 그래서 아마 수업을 할 거니까 나를 그렇게 크게 원망하지 말고 그냥 월급반인 거를 원망하시면 돼요. 월급반인 걸. 그래서 월급반인 거를 원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쭉 갈 테니까 좀 보시고 오늘 교재는 그래서 45쪽인데 빨리 끝나면 그냥 빨리 끝낼게요. 알았죠? 내용이 안 많으니까 금방금방 할 거거든. 오늘 이거 하나 포함해서 얘 포함해서 어차피 6개인데 내용이 그닥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냥 빨리 끝내버리고 오늘 1단원을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아주 산뜻한 마음으로 새로운 단원 미분법 들어가면 돼요. 됐죠? 그래서 아주 산뜻한 미분법 들어가야 되니까 오늘 여기 연속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45쪽에 학평 기출문제 중 하나 좀 보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안 했거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보고 그 다음에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하나입니다. 연속의 성질을 이용을 하셔서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연속의 성질을 이용을 하셔서 결국 뭐를 증명하는 것이 답이냐면 우리가 찾고자 했던 함수값을 찾거나 아니면 극한값을 찾거나 아니면은 얘네들 함수의 식을 완성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좀 집중을 해서 봐주면 되니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5번 잘 보시게 되면 안 어려워요.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문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쭉 읽어볼게. 그래서 우리가 fx가 있는데 밑줄 한 번만 그어볼까? fx가 지금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제 모든 실수에서 한 함수? 그렇지, 밑줄. f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거는 얘가 현재 불연속이 되는 점이 하나도 없다.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모든 점에서 뭐랑 뭐가 같다라는 것까지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속의 정의에 따라 누구랑 누가 똑같다라는 것까지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다라는 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하게 되는 순간 여기 밑에다가 그래서 연속이라는 단어가 되게 세.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극한값과 여기 있는 함수값이 있을 건데 얘네들이 아예 다 뭐 하다라는 것만 증명하시면 되냐면 같다라는 것만 증명해주면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요 식을 만족하고 있는 거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이제 f 얼마를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가 되겠습니까? f 얼마를 찾아달래요? 그치, f1을 찾아달래. 그럼 어쨌든 우리가 fx를 찾아야 f1을 찾든가 말든가 할 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제 보기만 하시면 돼요. 이제 안 어려우니까. 그럼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봤을 때 그래서 니네가 f1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fx를 찾을 거고 fx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x-1을 양변으로 나누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1을 양변으로 나눔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3 x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는 뭐 이상한 유리 함수를 하나 만들 수 있게 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준 함수에서 우리가 f1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 x에다가 다 1 넣어봐도 되겠네.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의심이 들어가야 돼요. 왜? 여기 f1 바로 찾을 수 있어? 아니면 찾을 수 없어? 이거 못 찾아. 왜? 분모가 어디로 가기 때문이에요? 0으로 가버리게 되는 얘는 지금 현재 뭐가 돼버리냐면 얘 점근선에 걸려버리는 숫자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얘 원칙적으로 함수값 못 구해. 그러니까 함수값을 구할 수 없으니까 얘는 그러면 애초에 출제가 오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에 좀 편한데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이거 교육청에서 실제 나온 문제고 수능에서도 실제로 나온 문제 그대로예요. 내가 바꾼 거 없이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건 실제로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우리는 얘네들의 함수값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떤 근거에 의거해서 우리는 함수값을 찾아야 되는가?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끝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얘네들이 함수값이 나왔는가? 그것까지만 잡아주면 되는데 얘네 구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잘 봅시다. 그래서 얘네들 구하는 건 쉬워요. 그럼 어떤 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연결 지으면 되냐면 그때 지금부터 쓰게 되는 조건이 바로 뭐냐면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다라는 조건을 끌고 오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실수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는 1에서도 마찬가지 뭐 할 거라는 거냐면 연속일 거라는 거. 그럼 1에서도 연속일 거라는 건 어차피 1에서의 함수값과 극한값도 같을 거라는 거 아니면 다를 거라는 거야? 같을 것. 여기까지 우리가 판단이 되겠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다 연결되셨어요? 그럼 얘까지 연결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찾고자 했던 함수값 F1은 못 찾아. 그래서 우리는 차선책으로 뭐라도 찾겠다는 거냐면 극한값이라도 찾아보려고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돼버리게 되면 얘가 그 유명한 0분의 0꼴이 돼버리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0분의 0꼴의 극한값을 실제 찾아준 게 함수값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걸 보여줘도 돼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문제에서 조건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써먹어도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이 완성해 보시면 됩니다. 안 어렵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보면 되겠고 4분 드릴 테니까 이거 완성하고 옆에 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준비 시작. 한번 연습해 볼게요.
별거 어려운 거는 없죠? 지금 여기 있는 것들 내가 따로 안 해줘도 될 것 같지? 여기 괜찮죠, 다? 아니야? 뭐 해줘야 돼? 은서야, 뭐 해줘야 돼? 여기 괜찮죠?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연속의 마지막 단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0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50쪽으로 바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제부터 좀 연속을 좀 마무리 짓는 시간이에요. 근데 뭐 별거 대단한 걸 하겠다는 건 아니고 여기 앞에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그냥 추가적으로 개념 3개 정도만 더 알려드릴 건데 하나는 되게 당연한 얘기 하나 할 거고 하나는 조금 얘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만 알면 되는 문제 하나 할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연속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는 연속의 조건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 따라서 여기 앞에 잠깐만 보시게 되면은 봐봐. 그럼 니네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연속을 다시 한 번만 좀 떠올려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그 fx가 어떤 하나의 점이라는 x는 a라는 점이 있어. 그때 여기에서 내가 지금부터 뭐 하다라는 조건을 깔 거냐면 그냥 단순하게 얘네가 연속이라는 조건을 깔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게 연속이라는 조건을 깔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누구랑 누가 아예 똑같다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었어야 돼?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다. 우리 지금 그거 하나 계속 배운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어떤 한 점에서 연속이 되고 싶으면 그 점에서의 우리는 극한값과 그 다음에 그 점에서의 실제 함수값이 있을 건데 얘네들이 같대라고 이미 뭐 한 아이들이냐면 증명이 된 아이들이 연속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플러스 하나 더 알파로 붙이게 되면은 바로 어떤 함수가 있냐면 연속함수라는 것이 있죠.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속함수를 추가적으로 하나 더 배웠는데 그럼 여기서 얘기했던 그 연속함수는 도대체 뭘까? 여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연속함수는 일단 뭐한 함수들을 얘기하는 건데 연속함수는 일단 뭐한 함수들이죠? 연속함수는 뭐한 함수들이죠? 그치? 연속함수는 일단 연속인 함수들이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연속함수는 이퀄 그냥 연속인 함수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연속인 함수가 어떤 정의역, 다른 말로 얘기하면 x값이야. 그때 여기는 x값에 대해서 제한이 있어야 돼? 아니면 없어야 돼? 없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키워드로 갖다 붙이는 거 연속함수는 바로 모든 실수에 대해 이 단어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 연속인 함수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이걸 연속함수라고 하더래 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연속으로 판정받은 연속함수들에서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미 연속으로 판정받은 아이들에 대해서 여기에 실수배도 하고 더하고 빼고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럼 어차피 연속인 거는 이미 극과 함수값이 다 같은 아이들에 대해서 다 성립되는 아이들인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미 값이 다 똑같다라고 판정받은 애들을 가지고 사칙 연산을 하는 거야. 그래도 얘는 무조건 연속이야? 연속이 아니야? 연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같은 애들 가지고 우리가 연속을 만드는 거니까 이미 연속이라고 판정받으면 무조건 싹 다 연속인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4개도 다 연속인데 조심해야 되는 게 누구냐면 밑줄 여기 있는 요 분모 이렇게 분수꼴로 돼 있었을 때는 밑줄 그 분모값이 절대 뭐가 돼서는 안 되냐면 여기 별표 0만 아니면 돼요. 왜?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함수값이 원칙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니면 없기 때문에 없어서 그런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0이 왜 안 되는지만 적어놓고 가시면 이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요 GA가 만약에 0이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있는 요 GA분의 FA라는 실제 함수값을 구했을 때 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떻게든 0분의 0꼴 만들어가지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걸 증명을 해줘도 함수값이 존재하진 않으니까 연속임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래서 0이 아닐 때만 연속함수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0일 때만 조심하면 되냐면 분모가 0일 때만 조심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럼 이것만 기억하시면서 우리 바로 대표 예제 1번으로 가겠습니다. 대표형 1번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진짜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 딱딱 봐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fx도 좋고 gx도 좋고 둘 다 다항함수야. 즉
2차함수, 1차함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이거나 물어봅시다. 2차함수랑 1차함수는 끊어진 함수입니까? 아니면 연속되어 있는 함수입니까? 2차함수, 1차함수는 연속함수예요? 아니면 끊어져 있는 함수예요? 연속함수라고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지 이미. 맞아요? 여기까지 했냐? 다함수는 다 연속이라고 얘기해줬으니까 그럼 얘도 어차피 연속이고 얘도 이미 연속으로 판정받은 아이들에 대해서 기억과 니은 곱하고 더하고 빼고야. 됐어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그 기억과 니은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어차피 연속함수들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 그럼 얘도 무조건 연속이야? 연속이 아니야? 얘는 무조건 연속이야.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은 일단 무조건 연속임을 인정을 하시고 우리가 디귿과 리을만 조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나누는 함수만 조심하셨을 때 그럼 여기 있는 디귿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디귿만 잘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봐봐. 그럼 디귿은 뭐분의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수 gx분의 fx예요. 그럼 누가 분모로 깔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니까 x-2 아니면 x제곱 더하기 1. 그치? 여기 있는 2차 함수 x제곱 더하기 1이 우리는 분모로 깔리고 여기 x-2가 되죠. 자, 그럼 이 함수는 연속입니다. 됐습니까? 단 누가 0만 아니면 돼요? 그치? 이 분모 x제곱 더하기 1이 0만 아니면 돼. 됐어요? 여기까지 했냐? 그러면 이 친구가 0만 아닌 곳에서 이 부분에서만 연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린 뭐만 찾으면 되냐면 제 0 되는 게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얘 실수 범위 내에서 x제곱 더하기 1이 0 되는 게 있는지를 보십시오. 있나요? 실수 범위 내에서? 없지. i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얘는 다 되는 거야. 어차피 0은 안 되니까. 그래서 디귿은 무조건 연속이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데 문제는 얘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리을을 보시게 되면 리을은 fx가 분모로 깔려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얘 fx분의 gx 계산하시게 되면 fx가 누구죠? x제곱 더하기 1 아니면 x-2. 그치? x-2분의 분자가 x제곱 더하기 1이란 말이야. 아우, 그러면 얘 0 되는 거 있잖아. 누구야? 2잖아. 그럼 얘는 2에서는 연속이라고 얘기해줘도 돼? 아니면 안 돼? 안 되거든. 그러니까 리을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 아니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리을만 땡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리을 옆에다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어디에서 불연속이다라는 것만 이야기해주면 되냐면 여기. 그래서 2에서 불연속이다라는 것만 기억해주고 넘어가시면 돼요. 분모 0 되는 순간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다시 한번 해보시고 옆에 있는 문제들도 빠르게 그냥 풀어버리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빠르게 풀어버리세요. 4분 드릴게요. 한번 해보시죠. 시작. 풀어보세요.
많이 물어볼 만한 게 첫 번째 1-2번. 참고로 1-4번은 뒤에 대표형 3번 풀어드리고 나면은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1-4번은 3번으로 대체할 테니까 거기서 한번 보는 걸로 하고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난 이거 풀어서 맞췄다. 밑에 답 보고 기억 디귿이라고 체크하지 않고 나는 정확하게 그 기억 디귿이 되는 이유를 안다. 손 한번 들어볼래? 1-2번. 자, 봅시다. 그래서 1-2번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여기 1-2번에선 여러분들이 조금 잡아줘야 되는 함수가 하나 있어서. 그래서 그 함수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가 하나 설명해 줄 테니까 그거 좀 잘 보시고 그럼 이거를 그대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봐. 그리고 프린트에도 이거 비슷한 문제 있으니까 그걸로 한 번 더 연습해 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특히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렸던 게 여기는 1-2에서 누구 때문에 니네가 제일 많이 헷갈렸을 거냐면 니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f, x의 제곱이 있는데 이게 나는 지금부터 어디서 연속이냐면 x는 a에서 연속이야. 이렇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주면 되냐면 fx가 연속이니? 라고 돼 있는 조건이 참인가 구라인가 이것만 잘 확인해주면 되죠. 기억과 디귿은 그래도 좀 판단하기 좀 편했을 거고 특히 디귿은 제일 편했겠죠. 어차피 연산을 한 아이들이 참이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각각의 함수가 참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야.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는. 근데 곱하기는 조금 위험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곱하기가 왜 위험하냐면 그것 때문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실제 이 함수는 똑같은 걸 2번 곱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똑같은 걸 2번 곱해가지고 연속되게 만들어주게 되는 함수가 있는데 그럼 그 친구가 각각의 함수에 대해서도 연속입니까? 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질문을 하는 거란 말이지. 맞아?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구라야. 왜 구라냐? 라고 하게 되면 함수를 그냥 그렇게 낼 수 있도록 하나만 잡아보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얘가 참이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함수를 하나를 잡아주면 끝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fx의 제곱이 나는 지금부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도 되는 거야. 됐어? 왜? 어디서 연속인 것만 보여주면 되냐면 x는 a라는 한 점에서만 연속인 걸 보여주면 되거든. 그럼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애를 잡을 건데 그 fx를 내가 지금부터 그 x가 a보다 작았을 때랑 a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로 쪼개볼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그 함수를 각각 나는 몇이랑 몇으로 잡을 거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로 잡아서 쪼개볼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친구는 제곱하면 위아래 모두 다 1이 돼버리기 때문에 붙어버려요. 제곱하면. 그치? 그렇다 해서 이 fx가 이 점에서 똑같이 연속인가요? 얘는 좌우가 달라졌으니까 불연속이지. 맞아요? 이런 함수가 하나 생길 수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은에서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특히 곱하기 연산인데 곱하기가 연산이 돼서 얘네들이 연속이라고 판정이 난다 하더라도 각 함수가 무조건 연속이냐 라고 한다면 얘는 틀릴 수도 있어요. 단 이게 fx, gx로 줘도 똑같다요? 라고 하면은 네, 이것도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 fx랑 gx를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되도록 묶어버리면 그만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곱하기랑 나누기 함수만 조심하시면 돼요. 더하기 빼기는 몬장난을 치더라도 얘는 무조건 연속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니까 1-2번 내가 이거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너네한테 먼저 한번 해보라고 했던 거고 내가 대충 이렇게 쓱 스캔해서 보니까 알아서 확실하게 푼 사람은 없는 느낌이었어요. 여기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확실히 이거를 알아서 푼 사람은 좀 없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일부러 이 문제에서 틀리기를 좀 바라고 있었는데 역시 처음 하면 여긴 다 틀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처음 하면 다 틀려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줄게. 곱하기랑 나누기 함수에서는 불연속이 되는 점이 있거든. 특히 나누기는 너네가 판단하기 쉬워하는데 곱하기는 좀 어려워해. 그럼 곱하기는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 함수. 즉 절대값과 부호가 다른 함수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무조건 다 불연속이에요. 제곱했을 땐 연속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만 잘 잡아주면 된다. 여기까지 생각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를 풀 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1이랑 1-3은 쉬웠으니까 그거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나? 여기까지 다 됐어요? 그러면? 됐죠? 자, 2번, 3번은 한 번에 좀 볼게요. 앞에 봅시다. 2번, 3번은 좀 한 번에 볼 건데
우리 2번과 3번 문제들을 풀 때 내가 뭐 대단한 테크닉을 쓸 거예요 라고 하면은 no, 전 대단한 테크닉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럼 뭐만 쓸 건데요? 라고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만 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 그것만 다시 한 번 더 딱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함수가 이거야. 그럼 내가 fx가 저렇게 가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저기 있는 fx랑 fx-a를 곱해놓은 함수가 있어. 근데 저 친구가 지금 현재 밑줄 어디에서 연속이 되기를 바란대? 저 친구가 어디서 연속이 되기를 바란대요? 그치, 밑줄.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기를 바란대. 그럼 니네가 지금 여기서 어차피 생각해야 되는 건 fx야. 맞죠? a만큼 평행 이동한다 하더라도 위아래로 똑같이 a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fx가 달라지진 않아. 됐죠? 그러면 어차피 fx만 생각을 했을 때 이 fx는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연속입니까? 불연속입니까?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누가 봐도? 둘이 같은 형태인데 밑에 거에 갑자기 더하기 16 붙였다는 말 자체로도 얘는 무조건 불연속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100% 불연속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디서 불연속인지만 알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야? 그 점에서만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주기만 하면 어차피 나머지들은 연속함수에서 연산하는 거니까 연속함수에서의 연산은 어차피 다 연속이기지. 그러니까 나머지들을 증명해줄 필요는 없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임을 증명하고 싶으면 불연속의 의심을 받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연속점이 있을 건데 그 불연속점에서 우리는 뭐 하다라는 걸 보여주시기만 하면은 끝나면은 되냐면은 그때 얘네들이 불연속점에서 연속이다. 이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시면 돼. 그리고 나서 저기 있는 fx를 봤더니 그 fx가 불연속인 점이 딱 1이야. 1을 기점으로 함수가 위아래가 바뀌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에서만 지금 현재 뭐 하다라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불연속점에서만 연속인 걸 보여주면 되는데 1에서 불연속인 게 판정이 났어? 그럼 어디서만 연속임을 보여주면 돼? 어디서만 연속임을 보여주면 될까요? 1. 그치? 딱 그 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불연속점이었던 1에서 연속입니다. 라는 것만 보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불연속점에서 연속임을 증명하니까 그래서 이걸 실제로 연결하시면 얘는 1에서 연속이더라 라는 것까지만 잡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gx를 이렇게 잡을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함수를 내가 gx로 잡으면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증명하셔야 되는 게 누구냐면 그럼 여기 있는 이 gx 함수가 1에서 연속임을 보여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1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거야. 그럼 그걸 조금 더 쪼개보자고.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누구랑 누가 같아야 되니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 되죠.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 다 연결하시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좌극한의 값과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우극한의 값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었던 함수값까지 이 세 가지를 잡아줬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뭐 하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면 얘들은 다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건 얘네 셋이 다 똑같다라는 것만 얘기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좌극한을 보게 되면은 그냥 1에서의 좌극한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우리는 1에서의 좌극한 구할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fx랑 fx-a니까 그럼 fx가 누구냐면 여기서는 위에 거를 따라갈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위에 거를 따라간다라는 전제 하에 일단은 뭐부터 깔고 가는 거냐면 여기 fx 괄호 fx-a를 이렇게 깔아주면서 출발해주면 되는 거고 좌극한은. 그럼 여기 있는 우극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1의 우극한을 찾을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함수가 마찬가지 나는 fx가 연속인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fx 괄호 fx-a가 연속인 걸 보여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잡아줬을 때 이 둘이 서로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는 걸 보여줬을 때 결국 함수값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함수값은 실제 1을 가지고 있는 건데 1을 가지고 있는 게 위에 있는 좌극한이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차피 여기 있는 함수값은 누구 값이랑 완벽하게 똑같아졌냐면 여기 좌극한의 값이랑 똑같아진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만 증명하면 되냐면 얘네만 증명해주면.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 연속임을 증명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얘네들만 증명하시면 돼요. 그럼 어차피 얘네들이 싹 다 1타 때려 넣었을 때 나오게 된 그 값이 누군지만 알면 끝나잖아요, 지금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1 넣고 여기 1 넣어서 계산해 보니까 얘는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똑같이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둘 다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1인데 밑에 거에다가만 16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게 누군데? 라고 하면은 우극한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우극한에다가만 15를 주면 되고 얘네한테는 마이너스를 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곱하기에 대해서 리미트 쪼갤 수 있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각각 쪼개서 얘 극한값 마이너스 1, 얘 극한값 마이너스 1 거기에 우리는 상수는 극 한 번 해봤자 자기 자신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는 친구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15. 그 다음에 여기도 그래서 우리는 15.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제 상수 극한 자기 자신. 이렇게 했을 때 나오게 되는 요 두 개의 계산값이 결국 뭐 하다라는 거 보여주게 되면 끝나냐면 둘이 결국 같더라. 이거 보여주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죠? 대체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제부터 되게 간단한 1차 방정식이래요. 그래서 A 더하기 1이 얘네 분배해주게 되니까 225 마이너스 15A랑 같다. 이거 풀어주게 되면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겨주기만 하면은 돼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나 되게 대단한 거 쓰지 않아요. 그냥 뭘 쓰고 있냐면 연속의 정의만을 이용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연속의 정의를 쓰면 돼. 그러니까 니네가 아마 학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연습을 해보면 잠깐만 하면서 너네가 무언가 하나 만들거든? 근데 옛날에는 이게 통했다? 지금 내가 설명해주는 건 옛날엔 통했어요. 근데 요즘 수능은 이게 안 통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요 설명을 뺀 지가 좀 됐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바로 어떤 애냐면 잘 봐. 옛날 수능 문제들은 통해. 이게 여러분들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있고 학교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 거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가볍게 설명만 해주자면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고 싶은 게 이거 하나입니다.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학교에서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자, 불연속 함수랑 연속 함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곱해서 뭐 되는 거 보여주고 싶냐면 얘네들이 곱해서 연속이 되는 걸 보여주고 싶어. 옛날엔 통했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옛날에 통한 아주 옛날 2015년, 2014년 이때 통했던 전법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그러면은 보통 불연속이 되는 점을 살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없애버리는 게 좋아요? 보통은? 없애버리는 게 짱이에요. 그래서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고 싶으면 이 연속 함수가 무조건 얼마로 가면 되냐면 0으로 가면 돼. 라고 증명을 했던 게 옛날 문제예요. 근데 요즘은 저게 통하지 않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만 해더라도 통하지 않는 이유가 어차피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라서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으로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정석적으로 극한값 찾고 함수값이랑 같다라는 걸 비교해서 실제 연속이 되는 조건을 찾는 게 여러모로 훨씬 편해요. 함정이 안 빠져.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거 많이 주긴 했는데 요즘은 이게 더 많이 나오니까 요걸로 좀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요즘 수능이 그래. 약간 꼼수 안 통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요즘 수능 트렌드예요. 그럼 꼼수가 안 통하는 걸 학교 선생님들도 알 거니까 요즘은 이렇게 정석적으로 푸는 거를 조금 더 많이 문제에 많이 내고 있어요. 실제로.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좀 생각해 주시면은 대표님 2번은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방법 그대로 하면 돼. 모든 문제들 다. 알겠지? 자, 3번 한번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시간 한 번에 좀 드릴게요. 앞에 봅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3번으로 바로 가게 되면은 3번은 이런 문제입니다. 앞에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얘도 간단합니다. 근데 이거는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이거를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연속을 판단하지 않고도 실제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이 뭔지를 다시 한 번 더 집중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답을 쉽게 찾고 끝내버릴 거야. 됐지? 다시 나 이 문제 뭐 가지고만 풀 거냐면 1학년 내용 가지고만 풀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1학년 내용 가지고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조건이 필요해. 그것만 다시 한 번 더 리뷰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앞에 봅시다. 그때 두 함수 fx랑 gx가 있습니다. 둘 다 몇 차 함수시죠? fx도 gx도 둘 다 몇 차 함수시죠? 2차 함수시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2차 함수라고 판정이 되는 순간 얘네들은 일단은 무조건 연속 함수입니다. 맞아 아니에요? 여기까지는요. 맞죠? 그럼 여기는 얘네 두 개의 연속 함수들에 대하여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실제 여기 연속 함수들에 대해서 내가 원했던 건 gx분의 fx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요렇게 gx분의 fx라고 잡아준 여기 연속함수분의 연속함수인데 이 연속함수분의 연속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 되기를 만들어 달래요. 그럼 니네 대충 읽으면 이미 연속분의 연속이니까 얘는 무조건 연속함수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 걸리는 거야? 니네 그 대부분의 애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에 걸린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함정에 안 빠지려면 이 친구, 즉 나누기로 돼 있는 친구가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을 다시 한 번 더 곱씹어 보게 되면 얘 옆에는 분명히 뭔가 어떤 부록 같은 게 하나 더 붙어 있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부록을 떠올려야지 얘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됐습니까? 그럼 그 부록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연속분의 연속이 나는 결국 연속함수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얘가 연속함수가 되고 싶으면은 부록부터 해야 돼. 바로 분모가 절대 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노란색 gx라는 함수. 즉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4a가 0이 절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을 추가적으로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뭐예요? 얘는 이제 알바가 아닌 거예요. 얘는 어차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됐든 얘가 그냥 혼자 난리를 치든가 말든가 그냥 얘는 그냥 알아서 다 돼요. 그럼 남은 건 얘만 봐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절대 0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그래서 우린 누구만 조심하시면 되냐면 gx.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4a가 절대 0이 돼서는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0만 안 되라 라는 거를 증명하셔야 됩니다. 다시. 그럼 이거는 다시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그래프신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그래프가 결국 x축과 만나게 되는 점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없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없어야 된다. 다시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되는 게 다 안 된다라는 거. 됐어? 그럼 어떤 거밖에 안 되냐면 이렇게 교점 없는 거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거 증명해야 돼. 그럼 이거 자체를 증명해 주는 게 바로 무슨 식이니까? 그치? D, 판별식이지. 왜? 실근이 없다를 증명해야 되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실제 실근이 없음을 증명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 오케이.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판별식을 쓸 거고 1차 항의 개수가 우리 짝수가 아니니까 그냥 판별식 쓰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차 항의 개수 마이너스 A를 제곱한 거에서 2차 상수 즉 1과 4A 곱한 거의 4배를 그대로 빼준 게 0보다 어떻다라는 거 증명하시게 되면 끝.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거 증명하게 되면 얘 A범이 나오죠? 2차 분은식을 풀 수 있으니까. 그거 풀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1-4번도 풀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분 정도 남았는데 4분 동안 2-1번, 3-1번 포함해서 여기 있는 유형 문제도 포함해서 총 4개 있죠? 걔네 좀 풀고 쉽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쭉 한번 풀어볼게요. 준비, 시작! 풀어보겠습니다. 응?
봐봐라. 마지막 이거 한 얘기만 하면 끝나자면 수능에서 요즘 되게 어렵게 내고 싶잖아. 실제로 뭐처럼 내면은 여러분의 함정 빠지기 좋을까요? 이거 하나만 얘기해주고 끝내자면 봐봐.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은 여기는 여러분들이 함정이 엄청나게 많이 빠질까요? 연속은 이렇게 나누기 조건으로 주면 여러분들이 함정을 진짜 많이 빠집니다. 실제로 잘 봐. 2015학년도 대수능 A형 21번. 그러니까 니네로 따지면 객관식의 진짜 마지막 문제. 오답률 개 높았던 문제. 6월이었나? 하여튼 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조건 자체가 결국 극한값의 미정계수 결정하는 거거든. 극한값의 미정계수 결정하는 조건에 어떤 조건을 끼냐면 여기는 요 3번 조건 껴요. 그래서 여기는 나눗셈이 두 개의 점에서 불연속이다 라는 거를 깔아놓고 그 두 개의 점에서 불연속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궁금했던 게 2015학년도 대수능 문제였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나중에 짱중요한 가면은 거기서 만날 겁니다. 내가 대수능 문제 풀어드릴 건데 그 문제는 풀어드릴 건데 그때 썼던 아이디어가 여기에요. 됐니? 그러니까 어떤 다항함수 두 개가 있는데 즉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이거야. 이거 하나만 설명하자면 연속분의 연속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x는 1, 2에서 뭐하다라는 조건을 주고 있냐면 불연속이다. 이렇게 준 조건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럼 니네가 흔히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연속분의 연속인데 왜 갑자기 불연속이 튀어나와? 이러면서 그 당시에 문과들은 어떻게 했냐? 열심히 객관식이었거든. 몇 프로의 확률을 걸었냐면 일단 말이 안 된다. 20%에 걸자. 그래서 20%에 걸었던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오답률은 굉장히 높았어요. 전국 오답률이 88%였으니까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애들이 그 당시에는 21번을 일단 믿고 거른다 이런 느낌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21번 읽지도 않고 그냥 다 끝내버린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조건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설레야 되는 건 아하, 그럼 얘가 불연속이었다라는 건 여기서 영향을 받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기는 해야 돼. 그래서 얘가 그때 이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순간 이 연속함수가 어차피 다항함수 내에서 왔을 테니까 x 빼기 1, x 빼기 2를 분모로 가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풀어갔던 에피소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유형을 내가 왜 넣었냐. 그래서 이거를 왜 여러분한테 지금 현재 강조를 하고 있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고난도 문제에서 이거를 좀 활용해서 풀 수 있는 게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수능도 그렇고 여러분들 학교 내신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형태가.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잘 여러분들이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얘네한테 힘을 많이 쓴 거예요. 지금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수능이랑 좀 연결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연습으로 이제 함정에 안 빠질 정도가 되잖아. 그러면 니네 수능 웬만한 고득점짜리 문제 다 던져줘도 풀어요. 연속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고난도 문제들 몇 개 던져줘도 풀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좀 일단 잡고 가자.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 15분이거든. 그래서 25분까지 쉬었다가 25분에 남은 거 2개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쉬었다 갈게요.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자. 봅시다. 빨리 끝냅시다. 금방금방 갈 것 같은데 내용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도 않고 뭐 되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특히 여기 최대 최소 정리는 진짜 말 그대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최대 최소 정리는 진짜 말 그대로 막 그렇게 대단하게 어려운 정리가 아니고 시험 문제 안 나와. 최대 최소 정리는. 왜냐? 니네 지금까지 했던 최대 최소 값 구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라고 하면은 여기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이 친구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둘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건지만 좀 얘기를 하자면 앞에 봐봐. 되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대단하고 복잡한 거 막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세요. 증명은 못 해드려요. 왜냐면 증명하려면 뭐 되게 다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수학과를 가지 않는 이상 얘네 증명할 일은 없고 지금은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앞에 볼게요.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54쪽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게 뭐냐? 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바로 뭐 하는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이거야.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야.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뭐 해주는 게 필요하냐면 범위 잘라주는 게 필요한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함수가 분명히 연결돼 있어야지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와? 아니면은 함수가 연결돼 있지 않아도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와? 안 와도 최대값과 최소값을 만들 수 있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정리라고 하면은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어떤 조건을 붙일 거냐면 이 최대 최소 정리는 이거예요. 그냥 하나의 제한 조건 하나만 붙이면 돼. 그냥 바로 어떤 조건이냐면 어떤 fx라는 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닫힌 구간 a, b 즉 a랑 b 사이에서는 무조건 뭐하다라는 조건을 붙일 거냐면 여기에서 나는 지금부터 연속입니다 라는 조건을 붙일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fx가 어떤 구간이 정해져 있을 건데 그 구간 내에서는 무조건 함수가 이어져 있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A점을 이쪽으로 잡고 그 다음에 나는 B점을 이쪽으로 잡아서 그럼 네 가지 이제 구간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함수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함수가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고 얘가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있을 테니까 그럼 나는 요 노란색 함수 내에서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구간 내에서만 보십시오. 그럼 여기서만 딱 보게 되면은 얘네들은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이 정해집니까? 안 정해집니까? 뭐가 됐든 간에? 정해지지. 양끝값이 최대값, 최소값일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있는 무언가가 최대 최소일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얘는 그 사이에 있는 무언가가 최대 최소잖아.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얘네 최대 최소값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이거 구간을 좀 더 잘라볼까?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얘 연속적인 함수인데 이걸 마찬가지 C, D 이렇게 해서 파란색으로 잘라볼게. 그럼 이렇게 해서 잘라서 연속적인 함수에 대해서는 이 파란색의 범위에서만 봐봐. 그럼 여기 있는 이 파란색의 범위에서만 봐도 얘는 무조건 최대 최소는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이 얘기를 하는 게 최대 최소 정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을 제한하게 되는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fx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무조건 뭐하다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시면 되냐면은 그때 이 무조건 얘네들은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여기까지 얘기해 주는 게 다예요. 뭔 말이야? 되게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걸 정리라고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니네가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증명은 제대로는 못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야. 봐봐. 그럼 여기 있는 요 fx가 x-1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는 요 유리함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니네 이 유리함수는 그릴 수 있어? 왜? x가 누구만 아니면 되니까. x가 누구만 아니면 이제 그래프는 무조건 그려져. 분모가 0 되는 순간만 아니면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거를 딱 보는 순간 니네 바로 왔어. 바로 어떤 느낌이 딱 왔어. 라고 얘기하면은 그래. 나 지금부터 여기가 1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가 1이고 얘가 이제 양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요렇게. 그래서 1, 4분면, 3, 4분면 쪽으로 해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그래프에 대하여.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 구간 잘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잘라? 그치? 2부터 3. 그러면은 2가 여기 어딘가 있었던 거고 3이 여기 어딘가 있었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잘라주는 여기 두 개의 범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 찾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만 봤을 때 이거 연속이에요? 연속 아니에요? 이거 연속이지. 이어져 있지. 이 구간에서는. 그럼 얘는 무조건 최대 최소를 갖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최대값 어디서 갖겠어? 지금 현재 여기 보라색에서만 봤을 때 최대값 어디서 가져요? 2.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값.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가질까요? 3이지. 그럼 여기서 최소값 갖는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뭐 함수 갖고 하는 거야. 뭐 니들이 해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금방 끝낼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이게 끝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겠니? 니네 1학년 때 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학년 때 한 거라서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요 정도만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이값 정리를 하기 전에 잠깐 4번 먼저 가서 최대 최소 정리를 가볍게 정리만 하고 올게요. 자, 봅시다.
여기 문제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최대치 정리 문제만 가볍게 정리하겠습니다. 옆에 페이지 가보세요. 옆에 페이지 가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옆에 가보세요. 아, 뭐야. 이거 정리할 시간 줘야 돼? 이거 정리할 시간 줘? 괜찮죠? 4번 먼저 좀 봅시다. 그래서 상위값 정리 설명하기 전에 얘 먼저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는 풀 시간도 안 줄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 말은 곧 굳이 연습 문제를 풀어볼 필요도 있단 소리일까 아니면 없단 소리일까? 없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프린트에 있는 것만 풀고 내세요. 여기는 1학년 딴 것들이니까. 알겠지? 보자. 4번 봅시다. 잘 봐. 집중. 잘 봐. 그래서 나는 저기 1번 fx, 2번 fx. 얘 이차함수 제 유리함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차함상 유리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쇼.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내용입니다. 그럼 1번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느낌 딱 오셔야 됩니다. 이차함수는 무조건 연속입니까? 연속이 아닙니까? 이거 연속함수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는 구간이 딱 정해지게 되면 어차피 최대값과 최소값은 가져 아니면 안 가져 무조건? 가질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보는 순간 오케이 게임 셋. 바로 뭐 하면 돼? 얘 그래프 그리면 돼.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fx는 2차 함수. 그럼 2차 함수는 우리는 무슨 값 찾는 것만 집중하면 끝나요? 뭐만 찾아주면 끝이야. 2차 함수는 사실상. 중3 때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그거 뭔데? 뭔데? 그치, 꼭지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차 함수는 꼭지점 하나만 찾으면 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꼭지점을 찾기 싸움인데 꼭지점은 몇 창의 개수까지만 우리가 집중하면 된다 그랬어? 1차? 그치, 1차까지만 집중하는 거야. 상수는 어차피 빼는 거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얘 2차항의 개수 마이너스로 묶어서 1차까지만 가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고 상수 더하기 1은 여기 끝에 붙이면 돼.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1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를 다시 한 번 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는 게 목표라니까? 그럼 여기에 더하기 얼마만 해주기만 하면 되겠어요? 완전 제곱식 만들 거니까 더하기 얼마? 그래서 여기에 더하기 1 해주면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얼마만 해주면 끝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줌으로써 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붙여서 밖으로 빼야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잡아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얘는 마이너스 괄호.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에 얘 마이너스 붙이니까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은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괄호. 그래서 얘가 뭐의 제곱이 되냐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1 더하기 1 해주면 되니까 더하기 2가 된다는 것까지는 나오게 될 거야. 맞아? 그럼 얘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순위가 어차피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에 대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꼭지점에 x좌표만 기준 잡아주게 되면 얘가 이제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내가 자르고자 했던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도 확인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원하고자 하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지금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원해요? 그치, 마이너스 1에서부터 2.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왼쪽 어딘가니까 여기에. 그러면은 2는 그나마 1이랑 더 가까우니까 이쪽에. 요렇게 붙여주게 되면은 이 녹색 그래프에 대해서 이 연두색 그래프에 대한 최대치수를 구해주는 게 답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어차피 연속이니까 최대치수는 분명히 존재할 거야. 이 얘기해주면 된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 찾는 거는 개꿀이니까 니들이 찾아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건 뭐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죠. 그럼 유리함수도 마찬가지.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리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유리함수도 그래프는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그럼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너네 1학년 때 배웠던 거를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못 찾는 거에만 집중하면 돼. 유리함수는. 그치, 점근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유리함수는 점근선을 찾는 거에 집중합니다. 다시 x 점근선은 분모 x-1이 얼마만 안 되면 되는 거니까 이 x-1이 얼마만 아니면 되죠? 얘가 0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x 점근선 찾는 건 쉬워. x는 1만 아니면 돼.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남은 거는 y 점근선이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y 점근선은 어떻게 찾으면 되냐? 라고 얘기하면은 무조건 얘랑 똑같이 맞춰가지고 약분할 거 약분해야 되는 거지. 저기 있는 x를 죽이는 거에 맞추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여기 가지고 있는 x 어차피 밑에 거랑 계수 똑같으니까 그냥 냅뒀을 때 나는 마이너스 1을 추가해주게 되면 그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1에다가 나는 1만 다시 더해주면 되므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묶어서 약분해주고 얘네들을 그대로 분수로 인정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딱 잡아주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x-1분의 여기 있는 2,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1.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그래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네 각각의 점근선만 찾으면 그만이니까. 맞네? 그러면 각각의 점근선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표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값 1, 여기 있는 얘값 잡아서 여기도 마찬가지 얼마임을 증명하면 되냐면 1임을 증명하고 여기 있는 위에 게 양수니까 몇 사분면 몇 사분면 쪽으로 그래프 그리면 돼요? 얘가 양수면 몇? 1이랑 3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위에 게 양수가 나오면 홀수 사분면, 얘가 마이너스면 짝수 사분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뭔 그래프 완성하시면 되냐면 반비례 그래프 완성하시면 돼요. 대충.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아주는 요 파란색 그래프에 대해서 내 범위를 보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내가 주어져 있는 구간이 2랑 4야. 그럼 2랑 4라고 주어져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이쪽에서 봤을 때 그럼 봐봐라. 그럼 여기는 2랑 4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는 2랑 4는 2랑 4는 2랑 4는 어차피 여기 어딘가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쪽에 잘리게 되는 요노 둘 친구에다가 우리가 집중을 해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는 무조건 연속이 아니면 연속이 아니야. 지금 보니까 여긴 100% 연속이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100% 연속이다. 연속이야.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주게 되는 순간 무조건 얘들은 최대 최소가 무조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이것만 증명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났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 찾아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아예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왜 해주냐? 광성고가 한 번 허점을 찔렀습니다. 재작년에.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광성고가 한 번. 낼 게 뒤지게 없었는지 이걸 내더라고. 그래서 한 번 허점 찔릴 수 있으니까 알고는 넘어가세요. 하는 방법.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야, 무리함수는 뭐만 알면 돼? 무리함수는 뭐만 알면 돼? 니네한테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최대치수 찾으라고 하진 않으니까. 무리함수는 뭐만 알면 돼? 무리함수는요, 정의역의 범위만 아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정의역의 범위를 가지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인지 떨어지는 그래프인지만 알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너네한테 이런 그래프까지는 요구하지는 않고 대부분 다 올라가는 그래프를 줄 거니까 이 정도까지만 잘 기억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최대치수 정리는 그러면은 가볍게 끝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그냥 가볍게 끝내도 되겠죠? 자, 다시 왼쪽으로 넘어옵시다. 그 최대치수 정리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아주 편안한 내용의 아주 그냥 편안한 1학년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한 거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학년 거 복습했고 이제 얘 좀 잘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이제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앞에 봅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요 사이값 정리라는 친구. 그래서 여기 사이값 정리라는 친구만 특히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거야. 그러니까 바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잘 봐봐. 이거는 조금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 친구를 증명하는 건 제대로 증명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고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세요. 일단 제일 먼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잘 봐봐. 이거는 내가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면은 이 사이값 정리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그냥 사이에 있는 값에 대한 정리를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는 이걸 중간값 정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간으로 인해서 잘려져 있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가운데의 값에 대한 정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하면은 이거거든? 이거 맞나? 아니야, 이거는 평균값 정리야. 이건 다른 거야. 어쨌든 영어 표현이 어쨌든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중간값의 정리, 사이값 정리 다 같은 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었을 때 그럼 이거는 어떤 거를 증명하는 거냐면 진짜 말 그대로 요걸 증명하는 거야. 봐봐. 지금 내가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를 줘요. 그럼 내가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를 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어떤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는 여기는 fx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내가 지금 어떤 하나의 상수를 정해줄게.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여기는 하나의 상수를 정해서 얘를 k라고 할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부터 궁금해하는 게 바로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사이값 정리의 아이디어는 그럼 내가 지금부터 던지고 싶은 질문이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저기 fx라는 식과 실제 저기 있는 상수 k가 뭐해지는 순간이 궁금한 거냐면 얘네들이 같아지는 순간을 궁금해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같아지는 순간에 x값이 진짜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부터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그 방정식의 해를 찾겠다는 건 아니야. 그냥 얘가 있는 거 없는 거만 증명하고 싶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만족해주는 즉 이 방정식을 충족하는 누가 있는가가 그냥 궁금한 거냐면 여기 있는 요 x의 값이 존재하는가 이거를 증명해주는 것이 사이값 정리의 아이디어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의 값의 존재성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럼 니네가 이거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있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그러면은 어떤 근거만 있으면 되냐면 지금부터 요것만 잘 얘기하면 돼. 첫 번째. A, B를 이렇게 잘라볼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A, B 이렇게 돼 있는 A에 대해서 이렇게 잘라지게 되는 여기 연두색 요 범위에 대해서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x의 값이 무조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쉬워 아니면 어려워? 이건 애매하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뭐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애매해. 첫 번째.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조건을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여기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하나는 K보다 위쪽에 하나는 K보다 아래쪽에 있다라고 얘기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요 파란색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요 K를 만족해주는 X가 무조건 그 사이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줘도 돼? 아니면 안 돼? 되는 거야. 여기는 가능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 값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됐어? 됐지?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만 더 끊어서 살펴보시게 되면 어떤 것도 좀 얘기해 볼 수 있냐면 그럼 요렇게 이런 식으로 얘네 범위가 이렇게 잘렸다라고 봅시다. 여기 있는 보라색처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A가 됐고 여기가 B가 됐을 때 나오는 여기 보라색. 여기서는 애매하죠. 다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딱 내가 세 가지 예를 딱 들었는데 이 세 가지 예를 딱 드는 순간 여러분들이 느낌 오셔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지금 얘네들처럼 확실하게 값이 다르다라는 게 보장이 되어지기만 하면은 얘는 무조건 그거를 만족해주는 해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게 사이값 정리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냥 아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럼 바로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질문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바꿔서 보시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친구를 만족해주는 x의 값이 있는가? 라는 거를 우리가 질문을 했지만 이거를 우리가 여기 가지고 있었던 k라는 상수를 왼쪽으로 넘겨버려서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gx를 fx-k라고 잡아줬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오히려 요 fx-k라는 gx는 여기도 똑같이 k를 뺄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방정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냐면 요 0이랑 같아지게 하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0을 만족해주는 x의 값이 있는가? 라고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의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대로 가지고 오기는 오는데 이 그래프를 그대로 가지고 오기는 하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서 이제 누가 달라졌냐면 여기 있는 요 상수가 얼마로 바뀌어졌냐면 얘가 y는 0으로 바뀌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y는 gx라고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얘 실근 갖는다. 즉 여기 있는 주황색 선과의 교점을 무조건 갖는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바로 어디냐면 요렇게 둘의 부호가 달라지는 범위겠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A가 이렇게 있고 여기 B가 이렇게 돼 있는 즉 각각의 시작과 끝의 함수값이 달라졌을 때만 실근이 무조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사이값 정리는 이렇게 실근의 존재성을 파악할 때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몇 개 최소로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쓰는 게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잖아요.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심오한 것들은 대학 가서 배우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 여러분들이 수학과 가시면 배워요. 더 궁금하면 수학과 가세요. 근데 그거 아니면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값 정리는 그냥 뭐 할 때만 우리가 얘기를 한다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시기만 하면은 되면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이값 정리의 응용은 여기 정리 좀 할게요. 체크. 바로 단순하게 적어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냥 바로 뭐의 존재성이냐면 여기 응용 부분에다가 적어주면 돼. 그냥 실근의 존재성을 파악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실근의 존재성을 파악할 때 쓰는 것이 사이값 정리의 응용이고요. 그때 얘네들을 파악하기 위한 조건은 잘 봐. 이 그림으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그래도 특징은 있지. 둘의 부호가 같다야 아니면 다르다야? 그러니까 여기 양 끝에 해당하는 함수값의 부호가 같아 달라? 이거 확실하게 다르지. 왜? 0을 기준으로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에 있어야 그 사이에 무조건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 실근의 존재성을 파악할 때 사이값 정리를 쓰고 그걸 어떻게 증명하시면 되냐면 밑줄. 두 양 끝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달라지면 돼.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곱하기잖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곱하기를 했을 때 얘가 음수가 나와버린다. 다시 여기 있는 얘 두 실근의 부호가 여기 있는 두 그냥 양 끝에서의 함수값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양 끝에서의 우리는 함수값을 잡았을 때 그때 여기 있는 요 함수값의 부호가 뭐하다라는 거 잡아주시기만 하면은 끝나냐면 그때 여기 있는 함수값의 부호가 불일치하면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인지는 관심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둘의 부호가 달라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그 사이에 무조건 실근을 적어도 하나는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더 많을 수는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더 많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그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봐봐. 그럼 이 정도까지만 적어놓고 노트는 이 정도까지만 해놓고 여기 다시 한 번 더 넘어오시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다시 넘어오시게 되면 이런 그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한 개 존재한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거. 뭐 실제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만든 함수가 아니라 진짜로 있는 함수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이렇게 잘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를 내가 X축으로 해가지고 잘랐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하나를 이쪽으로 잡고 하나를 이쪽으로 잡았어요. 됐습니까? 그럼 내가 현재 원하는 그래프는 여기밖에 없는 거지. 이 녹색들에 다 주목을 해보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녹색들에 주목을 해보면. 그럼 그 사이에 그는 부호가 다르긴 하지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실근은 무조건 존재하겠지만 얘가 하나가 아니어도 되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무한대로 많이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최소한 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다? 인설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확장해 볼 수도 있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사이값 정리는 그냥 요렇게만 좀 잡아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해할 수 있으면 뒤로 넘겨. 마지막 5번입니다. 그럼 여기 5번의 문제들은 이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냥 진짜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여기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둘 다 그냥 가볍게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앞에 봅시다. 자, 봐봐. 적을 거 없어요. 이거 이해됐어요? 사이값 정리 다 이해됐어요? 여기? 주해됐어요? 여기까지? 은서 여기까지 됐어? 사이값 정리는 그냥 이거다 라고만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수현 됐지? 민설이 표정이 찜찜한 거 보니까 왜 어디 안 된 거 있어요? 문제 풀면 알 것 같아. 이거 자체가 그냥 와닿진 않지. 그냥 와닿진 않지.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봅시다. 문제로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세요. 사이값 정리라는 건 그래서 요렇게 활용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진짜 가볍게 보겠습니다. 진짜 가볍게 볼게요. 잘 봐봐.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을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방정식이 실근을 갖게 한대요? 아니면 갖게 하지 않는데요? 문제 보니까 실근 가졌어? 안 가졌어? 가졌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것도 관심 갖지 않아. 그냥 밑줄 뭐야? 실근을 가질 때 이것만 집중하면 돼. 그럼 과연 어느 구간에서 실근이 생겼니? 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실근이 생기게 하는 범위는 어차피 뭐야? 얘가 0과 만나게 하는 점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걔가 어디서 0을 갖는지는 관심 없어. 그러면은 그 0을 갖게 하는 부분을 증명해 주는 게 뭐야? 얘네 함수값의 부호가 달라지는 순간에서 0 되는 점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거잖아. 그걸 우리가 증명해 주라는 얘기가 된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보게 되면 여기 기억부터 리을까지 좌표가 아니라 다 구간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야? 얘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다 함수값을 찾아보면서 얘가 처음으로 부호가 바뀌게 되는 그 순간이 있을 거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 그 구간이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무조건 뭐가 있는 거냐면 근이 존재한다. 이거 보여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사인값 정리를 활용하시면 실근이 존재하는 그 부분을 쉽게 구간으로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근이 몇 개 있는지는 관심 없고 최소 가지게 되는 개수는 확인할 수 있는 것. 여기까지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게 최종 결론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실근 갖는다. 그래서 우리는 함수값의 곱을 구했을 때 여기까지만 적어놓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함수값의 곱이 결국 뭐가 되는 순간에 찾아준다라는 것까지 잡아주면 되냐면 얘가 음수가 되는 순간. 거기까지만 확인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정리됐어? 너 안 됐지? 안 됐지? 봐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 5개의 함수값을 진짜 찾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여기 fx라는 거를 잡았을 때 얘가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 빼기 1 이렇게 주어져 있는 fx에 대하여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진짜 나는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까지 이 5개의 함수값을 진짜 찾아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부호가 처음으로 바뀌게 되는 데가 어딘지를 보겠다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2부터 다 때려 넣어보게 되면은 얘는 진짜 함수값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8 거기에 8 마이너스 2 빼기 1에서 얘가 마이너스 3임이 증명되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플러스 1이니까 2 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부호 안 바뀌었지? 그럼 여기서 실근 갖는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아니면 없어? 애매한 거야. 부호가 같으니까. 그럼 얘는 패스인 거야. 그럼 뭐야? 기억은 아니었던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0 때려 넣으면은 개꿀. 얘는 상수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1. 똑같죠? 그럼 이 사이에서 근을 갖는다라고 보기도 애매해, 안 애매해? 애매하지. 그럼 니은도 땡.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 넣었더니 1 넣으니까 얘 얼마 나와? 1 넣으니까 여기다 1 넣으니까 얼마 나왔어요? 3 나왔어. 처음으로 바뀌었어. 뭐가? 부호가 바뀌었어. 그러면 여기서 뭘 가질 거야? 0 되게 하는 점이 무조건 여기 사이에 있었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얘네가 부호가 달라졌으니까 이 사이에 실근이 존재했었겠군.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0 되게 하는 점이 분명히 하나 있었으니까 부호가 바뀌었겠지. 그걸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근 존재했던 구간이 바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야? 0과 1 사이 디귿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디귿인 거고 2 찾아보면은 진짜 얘는 다시 부호가 안 바뀌어요. 플러스로 가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고. 그럼 같은 원리로 보게 되면은 얘입니다. 2번도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어차피 fx는 제로다가 저 구간에서 실근 갖게 하는 개수를 찾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실근 가지려면은 얘네 함수값들의 부호가 서로 달라지는 순간 아니면 같아지는 순간. 달라지는 순간만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봅시다. 그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간에 한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간에 한해서 부호가 달라지게 되는 부분들만 다시 한 번 더 체킹해 주시면 돼요. 됐지? 그럼 첫 번째 어디에서 부호가 달라졌습니까?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 어디?
마이너스 1과 0이 바뀌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지. 그럼 뭐야? 여기서 뭐가 존재한 거냐면 실근 존재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머지들은 보호가 바뀐 데가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보니까. 하나 더 있네? 어디랑 어디? 1과 2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분명 0되게 하는 게 또 있었단 얘기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도 실근이 있겠네. 그럼 여기서 최소 하나, 여기서도 최소 하나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최소 몇 개는 갖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정답은 2개.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정리는 거창한데 쓰이는 건 니는 고딩이다 보니까 되게 단순하게 써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고딩에 맞는 수준이 이게 다야.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기만 하면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가. 진짜 안녕히 계세요. 맞아요. 왜냐? 봐봐. 뒤에 보세요. 뒤에 뭐야? 왜 안 넘어가? 뒤에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자, 숙제 받아가시고 숙제는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잘 들어. 야, 숙제는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뭐 해오는 게 숙제예요? 안 한 거 다 하는 거랑 지금 주는 몇 문제 다 해오는 거. 이거 17개거든. 이거 다 해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숙제하는 거의 기본은 얘도 돼 있어야 돼요. 오답이에요. 오답 유사.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답 이해랑 오답 유사 계속 받아놓은 프린트들 있는데 그거 지금 안 한 애들 좀 있어. 그거 안 한 애들 좀 있어. 그거 좀 다 풀어놔. 클리닉 프린트 받아놓은 거. 그리고 다음 주는 그거 안 돼 있으면은 일요일에 다 부를 거예요. 일요일에 분수업 이후에 남아서 수학 더 하고 싶으면 그냥 안 해오면 돼. 오늘부터 일주일이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좀 공부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일주일 동안 좀 공부 좀 하세요. 이제 개학 얼마 안 남았어요. 학교 개학 얼마 안 남았어요. 자.